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설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니, 드디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을 했어요. 포지님은 새 학기가 되면 이제는 학교랑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아직도 좀 설렘이 있으신가요? 3월이 되면? 아니요, 딱히 설렘은 없고 그냥 그런 가끔 일을 하다 보면 또 시즌성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새학기랑 연관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는 하나의 그냥 시즌일 뿐이다. 하나의 시즌일 뿐이다. 저는 아직까지 좀 3월이 되면 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학교를 아직까지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키님은 좀 어떠세요? 3월. 네. 저는 큰 생각이 없지만 그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일본계다 보니까 회계 연도가 4월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일본 회사들 중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회계 연도가 4월부터 시작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시겠군요. 3월은 사실 진짜. 회계 마감월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바쁘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비교적 막 이제 졸업을 하신 조이님은 어떠세요? 3월. 3월이요? 네, 이제 막 3월이 되는데. 근데 저희 회사도 그 개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송국인데 개편을 3월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신없는 나날을 다들 이제 정말 회사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취준생의 입장에서 3월은 마음가짐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달이죠. 그쵸. 예, 과연 이 1년 안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반기에는 과연 얼마만큼 채용 공고가 올라올까? 이런 기대와 불안감에 잠 못 드는 3월이 될 거예요, 아마. 그쵸. 보통은 겨울방학 동안에는 영어 점수라던가 하나라도 자격증 좀 따려고 그 부분을 공부하고 또 인적성 검사 공부하고 이런 시즌일 텐데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대비를 하잖아요. 자소서도 그쵸. 이제 막 만들어 놓고 템플릿처럼 맞아요. 바로바로 공고 뜨면 바로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아닐까.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3월이 너무 설레는 그런 시즌일 테고. 그래서 그 시즌 3월에 맞춘 또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사연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 여자 나이로는 조금 늦은 나이에 취업 전선에 막 뛰어든 취준생입니다. 늦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간의 시간을 막 헛되이 보낸 건 아니었어요. 인서울 4년제 대학에서 좋은 기회로 일본에 교환학생도 다녀오면서 더 넓은 세계에서 세상을 공부해봤고 카페부터 올리브영, 심지어는 공장 알바까지 다양한 알바도 해봤고요. 빡센 동아리 활동하면서 틈틈이 연애도 열심히 해봤고요. 어학 자격증도 운전면허도 땄어요. 제 딴에는 치열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취업시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렇다 할 한 줄이 없어서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고전 중입니다. 서탈만 20번째 겪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교환학생을 같이 다녀온 친구가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는데요. 인스타 속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저도 워홀을 알아봤어요. 근데 초기 자금이 만만치가 않네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 나이에 철이 없다. 회피성으로 그렇게 한국을 뜬다면 너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라면서 나무라시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뜨는 공채마다 경쟁률이 몇만 대 1인 요즘 제가 취준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해외로 나가서 더 넓은 세상을 공부해보는 게 좋을까요?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이 사연을 또 읽으면서 약간 감정이입이 됐던 조이님입니다. 그쵸. 이게 정말 참 와닿는 사연이네요. 여기 사연 중에서 제일 와닿는 그 한 줄이 서탈만 20번째 겪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진다. 요런 또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네.
아니 포지님도 늘 취미가 이제 심심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자소서 쓰고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포지님도 너무 능력자고 이직만 벌써 3번째이신 프로 이직러이신데도 서탈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서탈도 서탈 많이 하죠. 왜냐면 저보다 뭐 이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저보다 그쵸.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포지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서류 탈락하는 게 그냥 기본이다, 당연한 거다. 그렇지는 않군요. 당연하진 않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요? 뭐 그런 거랑 똑같죠. 소개팅하고 이럴 때도 그러니까요. 뭐 만약 그 사람이랑 잘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어. 부족해서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잘 안 맞거나 그 사람의 그런 스타일이나 취향에 이제 내가 부합하지 않아서 그냥 잘 안 된 것뿐이지 네. 반대로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게 뭐 나의 그냥 미흡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점점 뭐 경력직 이직 준비하면서 서류 탈락을 많이 겪다 보면 포지님이 말하신 것처럼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완전 처음 취준할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죠. 그쵸. 서탈 하나만 해도 세상이 막 진짜 완전 맞아. 무너질 것 같고. 무너지고 자존감 바닥이고 좀 그렇잖아요. 궁금해요. 근데 사실 이거 사연 보면서 네. 네.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 네. 네. 젤이라는 분이 계신데 젤? 알아요. 아니요, 이분은 아니죠. 그분이 아니시겠죠. 아니시겠죠. 네. 이분은 뭐 올리셨으니까 본인이 공개된 유튜브에 이름이 젤이에요. 네, 젤. 젤인데 사연이랑 비슷해요. 이분이 맞아요. 네. 저도 봤어요. 취준을 최근 시즌에 하시다가 네. 되게 그 흔히 얘기하는 서성한 중에 학교를 나오셨고 학생회장도 하시고 학점도 좋으시고 한데 서류 합격률이 9%밖에 안 되고 그러다가 호주로 워홀을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일하면서 계시는데 유튜브 네. 계속 하시고 계신데 최근에 조이님이 이제 취준을 해보셨잖아요. 그쵸. 네. 보통 서류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실 직업군이 특이하잖아요. 여기가 공고가 진짜 안 떠요. 맞아. 일단 안 뜨고 근데 또 허수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그 공고 자체도 좀 폐쇄적인 곳에서 좀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서류 합격률은 높았어요. 서류 합격률은 높았는데 3개 쓰면 2개 붙고. 근데 그 3개밖에 안 뜨는 거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약간 진검승부네요. 그쵸. 흑백요리사였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맞아. 면접을 갔는데 그쵸. 경력직과 신입이 같은 그 그라운드에서 진짜 경쟁을 면접부터 하고 진짜들끼리 경쟁하는. 네, 아주 무서운 세계였죠. 어때요, 윤호님이나 키키님은 서류 합격률이? 저는 처음 취준할 때 서류 합격률이 진짜 낮았죠. 딱 그 보통 취준하면 막 시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상반기, 하반기. 첫 시즌에는 서류 합격한 게 1개였나? 근데 제가 20개밖에 안 쓰긴 했어요. 그래서 1개 붙고 그것도 1개 붙은 것도 뭐 AI 그 다음에 AI래요. AI 뭐 역량 검사 거기서 떨어지고. 그래서 첫 시즌에는 제가 면접을 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힘들었겠다 되게. 그쵸. 좀 멘붕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번째 시즌 준비할 때는 서류 합격률이 그래도 그때는 이제 40개 정도 넣었는데 서류 한 10몇 개? 그러니까 한 30%? 많이 엄청 높은데? 네. 그렇네요. 30%면. 그쵸. 근데 이제 면접까지 가는 건 거기서 더 그쵸. 면접은 한 3개, 4개밖에 맞아, 못 가고 쉽지 않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 첫 시즌 때의 서류 합격에 좀 아픔을 알아요. 1개 뜨기 전까지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요. 엄청 그치. 근데 딱 뜨면 불합격. 맞아요. 귀하의 인재를 네. 모시지 못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 막 이런 늘 똑같은 거 보고. 그리고 방송 쪽은 더 슬픈 게 연락을 안 돌리잖아요. 맞아요. 안 돌리죠. 이 맞아. 못된 맞아. 이 못된 방송국 놈들이 연락을 맞아. 안 돌려요. 연락을 안 돌리고 조용히 그 1차 스터디방에서 조용히 2차 스터디방을 만들어놔요. 맞아요. 붙은 사람들만 가는 그치. 거예요. 아니면 연락이 안 가. 맞아. 연락 돌면 저희 공유해요. 이거 맞아요. 아시죠? 그래서 네. 그게 오면은 비로소 연락이 갔구나. 키키님은 합격률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도 근데 윤호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첫 시즌에 50개를 넣었고 그 중에서 10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 25%?
그래서 그 정도 됐고 그랬습니다. 오, 높다 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지금이랑 그때랑 또 다르고 그러게요. 지금은 사실은 어떤지 맞아요. 모르겠네요. 지금은 공채 자체가 좀 없어요. 없어진 상태고 없으니까. 그때는 50개라는 공채를 쓸 수 있는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만큼 뜨지가 않죠. 그쵸. 근데 진짜 지금 요즘 완전 처음 그러니까 취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조이님이 많이 친구들한테 겪잖아요. 네. 어때요 요즘 취업 시장은?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 그 기사도 떴던데요. 27년 만에 최악이라고. 근데 아. 이분 나이가 28이신데 이제 네. 17년 만에 최악. 정말. 그러면 요즘 친구들한테 듣기로 서류 합격률이 좀 어느 정도라고 하세요? 일단 지금 저랑 동기인 친구들 네. 보면은 일단 넣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20개가 최대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20번 떨어지셨다고 하는 거는 정말 네.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맞아. 20개가 최선인데 뭐 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경쟁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요즘 취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이게 그냥 저희가 회사에 있을 때도 느낄 수가 있는 게 저 지금 같은 회사에서 7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이렇게 공채를 뽑아요. 하다가 어떤 시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뽑아놓으면은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시즌이 뭐였냐면은 그래도 이제 한창 그 채용을 좀 늘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임금이 엄청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처음 신입사원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던 뭔가 그 시장의 그 트렌드가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초봉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높은 초봉을 주는 데를 같이 붙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연봉을 높여야지 좀 그래도 괜찮은 애들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인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회사가 묘수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한 1, 2년 있다가 작년인가요? 부터 들어오는 친구들은 일단은 회사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애들이 들어와서 보면은.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디 붙으면 나가고 이게 있는데 일단 2군데 이상을 같이 붙는 경우가 별로 없어졌고요.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애들이 들어와서 다행이다. 직장이라는 거를 가져서 다행이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 연봉이 처음에 어디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시작하냐 보다는 자기가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엄청 안도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보여요. 저도 피부로 확 와닿았던 게 저번 주에 저희 팀 막내 인턴이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졸업하는 시즌, 그러니까 2월달 넘어오면서 그 친구가 인턴 전환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너무 잘 됐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희 팀이 막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랬는데 졸업식을 간다길래 연차를 썼는데 오후에 출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출근은 무슨 출근이냐, 친구들이랑 놀아라 이랬더니 기어코 왔어요. 그 꽃다발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출근했니? 그랬더니 자기가 졸업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출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 그냥 출근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정도로 정말 요즘에 취업이 어렵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저도 엊그제 이제 마지막 막차 졸업을 한 동기 졸업을 축하하러 졸업식을 갔는데 사실 그 테이블에서 취업을 한 게 저밖에 없었어요. 소름 돋죠. 진짜 어렵구나. 진짜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네. 어렵다. 포지님 때는 어땠어요? 졸업할 때 거의 다 그래도 취업은 했었죠, 친구들이. 근데 저는 또 뭐 아까 방송 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철도 쪽인데 여기는 되게 특수해서 여기도 되게 특수해가지고 해드릴 말씀이 없는 게 거의 다 100% 취업 100%. 그럴 수 있겠네요. 100%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저랑 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90% 정도는 8, 90% 정도는 다 지금 철도에서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포지님은 그 남들이 하는 어떤 첫 번째 취준 이런 어떤 고충은 딱히 없으시겠네요. 그 경험이 전혀 없고 전혀 없으시구나. 전혀 없고 대신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력직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도 회사에서 저희 팀의 인턴을 뽑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봤었는데 뭐 사실 인턴 말이 인턴이지 약간 계약직이고 그런데 뭐 아주 높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2-3명 뽑는데 한 60명 이 정도 지원하고 와. 그리고 경쟁률이 진짜 치열하구나. 인턴인데 그리고 그쵸. 학교도 엄청 좋아요. 막 그냥 보면은 진짜 막 스카이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석사고. 그럼 과연 내가 석사야? 근데 이 스펙을 봤을 석사가 때 인턴. 스펙만 봤을 때는 물론 개개인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스펙만 봤을 때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인데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연고대 나오고 이런데 이 사람들을 내가 평가하는 게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근데 또 반면에 허수도 엄청 많아요. 보면은 이게 챗GPT 복붙한 거 너무 티나고 얘는 뭐 회사 이름도 안 바꿔서 내고 막 이런 애들도 많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진짜 취업 전략이 맞게 진심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게요. 무거운 맞아요. 이야기 하다가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아까 회사 이름 안 바꾼다고 했는데 그 네. 진짜 취준생들이 하는 최악의 실수잖아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 저희 팀 그 막내 인턴이랑 저희 채용팀이랑 점심식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막내 인턴이 그 저희 채용팀 그분에게 진짜 너무하신 거 아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최종 합격 통보를 보내는데 저희 팀 그 막내 이름이 만약에 뭐 여름이면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가을님 이렇게 보낸 어머. 복붙으로. 아이고. 그래서 저 여름인데요? 이렇게 답장을 했었대요. 그제서야 이제 반대 채용팀이 상황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와. 너무 웃겼다. 그래서 인사팀이 갑이다. 그런 실수하면 회사 이름 바꿔서 내면 이제 용서해 줘라 이랬더니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또 포지님의 경우도 있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키키님이 느끼셨던 어떤 그 진짜 취업했었을 때의 고충이 제일 큰 고충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과스펙을 회사에서 요한다는 느낌을 저 진짜 많이 받았던 게 뭐 이제 저희가 취업 기본 세트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어학 성적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 뭐 인턴 경력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특정하게 이게 다른 회사에서는 쓰이지 않는 시험을 이걸 봐서 이제 자격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줄 있으면 저한테도 이후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 수험생 입장에서 사실 이게 시험 한 번 보는데 돈 10만 원씩 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뭔가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이제 무릅쓰고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잔고가 진짜 10만 원 좀 넘게 10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남아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잡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몇 개 안 남은 상황이면은 그거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털어가지고 시험을 접수를 하고 나니까 진짜 뭐 10,000원도 안 남은 거예요. 제 잔고에. 그게 저는 진짜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뭐 비록 그 회사를 가지는 못했어요. 면접 가서 이제 조금 뭐 안 좋게 돼가지고 가지는 못했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이제 내가 취업을 하고 좀 자리를 잡으면 꼭 이제 후배들 뭐 대학교면은 이제 같은 과 후배들한테 작게나마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장학금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너무 멋있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30대가 접어들어서 살다 보니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그때 약간 경제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경제적인 것까지 제가 다 챙겨가면서 준비해야 될 시험 자격증 이런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너무 요즘에 많아요. 토스 맞네? 토익 맞아요. 오픽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요. 거의 그쵸? 8-9만 원 돈 하고.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웃긴 게 기업에서는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한테 얼마나 뭔가 교육에 있어서 투자를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없죠. 사실은 그거를 그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켜버린 맞아요. 거거든요. 자기들 그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맞아.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담당자인데 약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게 뭐 기부를 얼마 크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수험생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부터가 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닌가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놀랬던 게 자세히 맞는 말 이거 그때 방송에서 다뤘나? 네네. 그 회사에서 인턴을 뽑으면 그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사실 어떤 ESG 경영처럼 네네. 사회적 환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의 본분으로서 인턴을 많이 뽑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 대외적인 메이킹을 근데 사실 실리적으로도 인턴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그 인턴 월급이 나중에 정부에서 다 지원이 나온대요 회사에. 그래서 인턴 많이 뽑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다 막 이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턴 자리도 굉장히 힘든 게 금턴인 게 지금 시장인 거죠. 그쵸. 취업 시장인 인턴도 거죠. 좀 경력을 본다면서요. 그럼요. 인턴도 경력을 보는 시대. 그럼요. 저 인턴 면접 볼 때도 같이 면접 보신 분들 다 한 번씩 일하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또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진짜 저도 뭐 인턴 서류 보면서 팀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그 사람이 이제 쓴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거기에 뭐 대학 다니면서 요즘엔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몇 개를 했는지 보고 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했는지 보고 그냥 이 사람 대학 졸업한 사람일 뿐인데 그런 것들을 막 엄청 꼼꼼히 봤거든요. 막 네. 심지어 이 사람 신입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인턴인데 맞아.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또 어쨌든 걸러내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카페부터 올리브영 공장까지도 정말 많은 다양한 알바를 해보고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또 시야도 넓어졌고 정말 열심히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었었고 어학 자격증 다 땄는데 이런 것들이 취업 시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조이님은 이런 정말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직장에 딱 들어가 보니 정말 무쓸모한 경험이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어떻게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본인 인생 경험으로서는 되게 훌륭한 경험들인데 네. 이게 취업 스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지금의 취업 취업 시장에서는 딱 스펙으로. 네. 근데 정말 그 취준 시기 때 다들 겪었었겠지만 모든 게 다 스펙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이거는 여기다 써야 되고 이건 여기다 써야 되고 이런 게 생기는데 거기서 오는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저 조이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이건 루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들었던 진짜 최악의 회사는 인사팀이 집 주소를 본대요. 그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걸 친구한테 전해 듣고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루머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 본다는 거예요. 뭐 관상 보는 회사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진짜 이래도 되나? 라는 같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집 주소를 보냐. 집 주소 본대요. 진짜 별의별 씁쓸한 한국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호진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집 주소 본다. 집 주소 보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근데 그건 봐요. 그 경력직 그 헤드헌팅 하고 할 때 보면은 헤드헌터들한테 기업에서 원하는 그 상을 딱 보내주거든요. 헤드헌팅 네. 업체에. 네. 근데 보면은 그냥 거기 다 있어요. 나이는 뭐 86년생부터 뭐 95년생까지. 그리고 뭐 경력은 뭐 몇 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 기업에서 뭐 최대 근속 연수가 뭐 3년 이상이어야 되고 1년 이하의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성별은 뭐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 업무 경력과는 별개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는 게 이제 안에 들어와서 팀에서의 뭐 서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래 다닐 사람인지 이런 걸 또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팀의 성별이 너무 뭐 여자가 너무 많으면 남자를 뽑고 남자가 너무 많으면 여자를 뽑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작용을 한다. 나의 역량과는 별개로. 약간 컬처핏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한번 해드리자면 진짜 요즘 이제 인턴분들 들어오거나 신입사원들 들어오는 거 보면 어떤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런 스펙을 쌓아 놓으시면 그나마 좀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실 만한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어렵다. 이거 분야마다 그쵸. 너무 다르지 맞아, 않아요? 분야마다 진짜 다르긴 하네요. 근데 일반 사무직이면 음. 사실 자격증, 뭐 컴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진짜 어렵다. 진짜 왜냐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분야는 그게 진짜 어렵다. 특이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인생에서 그러네. 꼽을 만한 특이한 경험, 그리고 나를 셀링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맞아, 그럴 것 같아. 완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AI 쪽을 경험해봤다. 이게 좀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플러스로 저는 지금은 프로듀싱을 하는데 약간 플레이어였던 경험이 잠깐 있었어요. 뭐 리포팅을 해봤다든지 그거를 되게 좋게 봐줬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본인 캐릭터를 뭔가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회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포지님이 그래도 분야를 조금씩 옮겼잖아요. 그쵸. 근데 좀 그냥 진짜로 이건 별로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학교, 학력. 그쵸. 그게 예를 제일 들어서 좋다? 모두가 중요한 것 현대자동차 같아요.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쵸, 제가 그쵸, 알기로 경력직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과 현대자동차가 서류 컷이 서성한이래요. 그냥 인사팀에서 거기서 필터 그냥 와. 걸어서 그 위로만 본대요. 그래서 근데 공공연하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그 밑에 뭐 밑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맞지 않지만 이제 다른 학교를 그쵸, 나왔어도 뭔가 뭐 아주 특출난 그런 경력이 뭐 자격증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뭐 물론 그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냉정하게 모두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가고 싶으면은 학교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가야 한다. 저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학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꼽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이제 문과 사무직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외국어 숫자가 몇 개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는 약간 디폴트인 것 같고 디폴트고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현실적인 완전 좀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들어와 놓고 저희 동기들이랑 그 위에랑 이렇게 쭉 보놓고 보면은 일단 여자들 경우는 제2외국어 이상, 제3외국어까지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기준은 그 서류에다가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거.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 외 2가지 언어는 다 했던 것 같아요. 2가지 언어. 네, 그래서 그게 세상에. 좀 그렇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위에도 이제 쭉 물어보면은 여자한테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조건이 빡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 들어온 동기들을 봤을 때는 안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제2외국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여자분들이 그랬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준비할 때 학교에서 이제 같이 스터디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유사한 스펙의 사람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도 합격률 자체가 남자인 친구들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조금 취업 환경에서는 여자분들의 스펙은 점점 더 올라가요. 근데 기억나는 건 학교랑 저도 그리고 외국어 할 수 있는 개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다 갖추면은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왔고 나 외국어 여러 개 하고 맞아. 특별한 경험 있어. 이러면 그러면은 신입에서 그냥 다 올패스죠. 그리고 이제 경력직 가면은 어렵네요. 경력직까지 가면 이제 아이고. 업무 경험이 이제 물경력이 아니어야 되고 그쵸. 불경력이어야 되고 진짜 의미 있는 경력들 많이 쌓았어야 되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뭐 어쩔 수 없죠. 참 진짜 경쟁이 치열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으로 떠나려는 것도 약간 이 한국 사회에 질린 것도 있는 것 있으실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사실 중소기업 이런 데는 또 구인난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임금 격차가 아무래도 있다 너무 보니까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사실 삼시세끼를 먹고 살까에 대한 얘기기보다는 삶의 질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저기를 봤을 때는 위에는 끝이 없고 이제 밑에는 너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걸 저는 생각하는 것 그 같아요. 임금 격차는 두 번째 문제고 네. 그거 같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 첫 직장은 중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나라의 현실 같아서 더 구인난인 것 같아요.
정말 첫 취업을 하는 친구들에게 임금 격차가 없는 중소기업, 강소기업이라고 막 말하는 맞아요. 그런 데 가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뜯어 말릴 것 같아요. 무조건 첫 회사는 어쨌든 제일 큰 기업을 가야 그 사람 마치 그런 거죠. 내 학교 학벌을 지울 수 없듯이 첫 회사의 그 간판을 지울 수가 없는 지울 거예요. 수 없는 우리나라는. 맞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 경력직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의 마케팅 경력직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격 요건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글로벌향 마케팅 전략 뭐 기획 경험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맞아. 글로벌로 뭐 채널을 운영해보고 막 이런 경험이 뭐 틱톡을 해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사실 않죠.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모든 경험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격차가 또 벌어지는 거죠. 첫 회사를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회사에서 시작한 사람이랑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랑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학교도 중요하고 첫 회사도 중요하고 참 진짜 취업 시장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드는 생각은 아까 약간 방송 쪽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솔직히 내가 뭣도 없다 싶으면은 좀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진짜 남들한테는 없는 그런 서사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회피성으로 떠나는 것 같다고 주변에서 뭐 이야기하시고 부모님도 이야기하시고 그런 느낌을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물론 맞아요. 정말 대책 없이 나 그냥 취업이 너무 안 되니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해외에 간다 이런 마인드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지금 너무 이렇게 불경기고 취업 시장이 얼어버렸으니까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어떤 또 다른 정말 스펙을 쌓든 내 경험치를 늘리든 이런 방안을 가지고 간다면 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보면서 느낀 게 저도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네. 떠날 수 있을까? 그쵸. 떠날 때도 여자 나이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그러네요. 이제 그러니까 취업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워홀에 간다? 괜찮을까요? 저는 고민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럼 갔다 와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가면 최소 1년 있을 텐데 가면 그리고 30년. 본인의 친구들이 따르는 어떤 대학교 졸업해서 아주 평범한 루트를 따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일본 워홀을 조금 반대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주변에서도 보긴 했었는데 일본 워홀 가면은 이게 비거주자로 외국인은 좀 분류가 돼서 워홀에서 특정 이제 얼마 이상 만약에 이제 돈을 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이 20% 이상 맞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만약에 일본에서의 해외 경험을 만든다는 취지로 가신다면은 공부를 차라리 조금 하신다거나 더 아니면은 아예 요새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도 구인난이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규모 있는 회사의 일본 지사, 외국계 뭐 아마존 재팬이라던가 뭐 이제 구글 쪽이라던가 어렵겠죠. 근데 인턴이라도 뭔가 그렇게 한 줄 쓸 수 있는 쪽으로 좀 가심이 좀 좋지 않나.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20%나 되는 세금을 물기에는 오히려 여기가 현실이 힘들어서 떠났는데 가서 더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저는 조금 구직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생산적인 목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조언이다. 가서 외국어를 완전히 일본어로 습득하고 오면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게 아니면은 그렇게 그쵸. 알바하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그러면 정말 취업 시장이 지금 얼어가지고 1년 동안 정말 내 서류로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 월 말고 1년을 좀 어떻게 보내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근데 이거 정답이 있잖아요. 뭐예요? 계속 뭐예요? 자격증 따고 뭐 계속 그냥 준비? 점수 올리고 늘 똑같은 취업 준비? 존버를 해라. 근데 존버? 취업은 고시 공부면은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5년도, 10년도, 20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직, 뭐 취업 이런 거는 어디에는 분명히 내 자리가 있거든요. 그냥 그게 조금 그 과정이 고될 뿐이지 결국엔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만 봐도 제가 지금 저 원래 그 커리어 시작을 철도 기관사로 시작했는데 지금 기업 사회공헌 재단에 있잖아요.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커리어 가져갈 그쵸. 거라고. 근데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면은 계속 노력을 해보셔라. 저 그 말을 봤어요. 그 취준이 그 주차장에서 나한테 맞는 자리를 찾으면서 계속 도는 거래요. 그 차를 끌고. 그래서 돌다 보면 어쨌든 한 차는 나가잖아요. 맞아요. 내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라고는 하는데 저는 근데 너무 공감이 되고 내가 깎이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계속 지원하고 떨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뭔가 환기될 만한 활동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라도 그 말씀하셨듯이 뭐 중소는 첫 회사로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일 경험이 어쨌든 이 사람의 사회적인 자아를 형성하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좀 일을 해봐야 자소서가 더 잘 나오는 것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턴을 한 사람들이 잘 뽑히는 이유도 거기에 기인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진짜 사소한 인턴이든 진짜 거의 계약직 뭐 알바 수준의 계약직이더라도 그걸 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1년 동안. 조이님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경력직으로 이제 이직 지원서를 쓰면서 타격이 없는 이유는 약간 일을 하면서 자기 객관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대충 알겠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뭔가 업무가 핏하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분명히 이 회사는 뭐 학력 이런 걸 많이 볼 것 같은데 그게 안 맞다던가 이런 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니까 지원서 쓸 때도 편하고 떨어져도 별로 타격도 없고 그래서 일 경험 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산학 인턴십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해요. 인턴을 할 때 처음부터 이제 기업에서 뭔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학교랑 연계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계를 보통 큰 회사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학 협력 인턴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환기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존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견딜 수 있을 때 옆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더라도 힘들어요. 가족도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기록을 하는 일기가 됐든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뭐 몇 줄이라도 스토리에 올리는 거나 아니면 자기 뭐 블로그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변해가는 자기 과정이라던가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걸 삼으셨으면 좋겠고 요새는 또 기록도 잘하다 보면 그게 또 컨텐츠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록하시면서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진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존버하는 방법도 있고 키키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있고 조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도 필요한 것도 다 받고 본인에 맞게 하시되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은 저희도 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조금 그게 시간은 늦어지더라도 기회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리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력을 길러 놓으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이 조금 더 좀 보람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정말 취업이 그때 저희 한번 녹음 때도 얘기했지만 입시가 힘드냐 취업이 힘드냐 이러는데 둘 다 힘들지만 또 취업에서 느껴지는 그 불안함이 있죠. 그쵸. 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 거지만 정말 많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정말로. 힘내세요. 화이팅. 또 할 회사 수 가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또 회사 또 새로운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이 맞아요. 되죠. 자기 행복을 찾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다 또 그 나이대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할 텐데 진짜 자기만의 그 행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서브스탠스처럼 Love 네. Yourself 맞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나를 이렇게. 긍정합시다. 나를 뭐라고요? 나를 긍정합시다. 아. 종교 같아. 종교 지도자한테 발언을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손도 이러면서 얘기했어. 나를 긍정하는 걸로. 아 그래 이렇게 힘들 때 빠지면 안 돼요 그 이상한 대로. 아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진짜 같아. 중요해. 근데 맞아요. 이게 힘들 때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서 좀 찾으셔야 돼요. 자기 밖에서 자신에서 답을 의존을 찾아야 돼. 하기보다는. 맞아. 진짜 위험한 대상들이에요. 아니 그렇긴 하잖아 진짜. 그렇긴 해요. 어. 그리고 훅 간대요 그렇게 진짜. 경험담이네. 아니. 의지할 때를 찾다 보니.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요. 아. 어쨌든 정말 잘 되시도록 또 늘 응원을 하겠습니다. 정말 네. 기도를 보낼게요. 진짜. 그래요. 나중에 꼭 잘 되면 다시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다음에 또 봐요. 봬요.